지금 생각해보면은 디올백 받았을 때 김건희가 속으로 에이 째째하게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보니까 디올백은 아무것도 아니더만. 이명수 기자가 당시에 아무리 봐도 김건희 씨가 이 디올백을 계속 내놓지 못한 이유가 그냥 본인이 이걸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그냥 누구 비서 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가 줘서 비서가 이거를 뭐 당근에 올렸거나 바꿨거나 이런 거 같다고 이명수 기자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거짓말을 한 번 하기는 쉽지만요 계속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거짓말 하려면 7번 속여야 되고 그 7번을 영원히 다수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빨리 자백하세요. 김건희 씨 말만 지금 종합을 해보면 2009년에서 10년경에 홍콩에 가서 모조품을 사왔고 그걸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고 그런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반클리프에서 비슷한 제품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영부인이 돼서 국제 행사를 갔는데 10몇 년 전에 산 모조품이 생각이 나서 나 그 모조품 좀 빌려줘. 근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고 하잖아요. 명품 차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조품이야 괜찮아라고 했을까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좀 나온 거예요. 특검이 김건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지금 일단 뭐 김건희 혐의 16가지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은 3가지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김건희가 건진한테 선물 받고 통일교 뭐 이렇게 영향력 행사했다. 이것은 헌법 20조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하는 그 정교 분리 그 원칙을 가치를 훼손했다. 그리고 또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받은 것은 정당의 민주성 헌법 8조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훼손했다.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해서 이 액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헌법 119조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했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 가치 훼손 이 부분을 짚은 것은 상당히 좀 특검이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치훈 의장님.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부분 3가지도 있고 전 추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그거를 어긴 사람입니다.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이 이용하려고 했고 사실상 우리가 V0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냥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을 본인의 아래로 두고 했단 말이죠. 그것도 헌법의 가치를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으로 한다. 이거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3가지를 지적한 부분도 와닿았지만 김건희라는 사람은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을 심각하게 유린한 사람이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경제 정교분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 국민들이 더 느끼는 더 심각한 부분들은 이 권력을 사실 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런 권한을 누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때부터 범죄를 저지른 건 맞죠. 혐의가 있는 건 맞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는 언제 했습니까?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때 맞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지 않은 사람이 됐을 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남편을 뒀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더 그 헌법을 유린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더 과감한 범죄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특검에서 굳이 헌법 훼손의 가치를 넣은 것은 김건희는 단순히 이런 법 하나 둘 몇 가지를 어긴 이런 잡범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자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워딩들을 하나 나열한 거로 전 봤습니다. 의미가 있는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이 됐건 아니면 파결 내지는 그런 어떤 공소장이 됐건 헌법 가치를 이 형사 사건에서 거론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실 구속 사유로 헌법 위반을 제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속 사유는 다른 부분들, 특히 이제 거짓말했던 부분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그걸로 충분한데 저는 특검에서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조항들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한 이유는 이 특검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이 법원의 판사에게도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를
뭐 형사 사건의 뭐 증거 인멸이나 구속 사유에 있는 뭐 도주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분명히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만큼 중대한 가치 위반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실 때는 그냥 평소에 그 뭐 일반 잡범들 들여다보시 그렇게 구속영장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당신 이 영장 담당 판사라는 사람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치가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관한 첫 번째 발걸음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라는 정말 그 무거운 압박을 저는 특검이 여기에 집어넣은 거라고 봅니다. 남부구치소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구로구 천왕동에 있네요. 그런데 이게 역사는 오래됐는데 이 건물을 2011년에 새로 지었어요. 보니까 깨끗해요. 오, 도서관 같이 지어놨네요. 괜찮네. 근데 그래도 교도소입니다. 겉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교도소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 사법연수원 시절에 가고 싶어. 저희 이제 구치소 견학을 가거든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보통 때는 일반적으로는 변호인들도 들어가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직접 이제 수감자들이 있는 사동을 들어가서 그 안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시설 관리하는 그런 어떤 뭐 중앙통제실 이런 데도 들어가 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개방하는 주는 그런 데인데 첫 번째 딱 인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우 절대로 죄지면 안 되겠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방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도 야 저기 키 큰 친구는 발 못 뻗겠는데? 저기 저렇게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방 2평짜리 6-7명이 들어간다는 얘기가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고시원방 같은 데 한 2평짜리 있잖아요. 거기에 6-7명이 앉으면 진짜 이 여름철에는요. 거기도 과밀됐기 때문에 6-7명 들어가는 방이 지금 8명, 9명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팔 못 변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야 되나 보다, 여름철에. 한여름에 에어컨 없는 방에 이렇게 누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키 큰 분에 180 넘는 분들은요, 그 방에서 발 뼈기도 힘들어요. 낮에 그리고 자율적으로 편하게 있지도 못합니다. 그냥 정자세하고 앉아있어야 돼요. 들어 눕기도 바로 혼내요. 이도경님, 김건희 구속 기원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김건희 내일 영장심사하고 구속 기원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빨리 예. 눌러주셔야겠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구독 안 누르고 보시던 분들 아차 하고 누르시던데 또 한참 79만 3천 명 이제 곧 80만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독 독려해 주시면 금방 80만 될 겁니다. 8월에 80만, 9월에 90만, 10월에 100만 잔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혹시라도 보시는 중에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다시 보기 하다가도 아차 나 구독 안 했구나 하는 분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나는 김건희 구속을 원치 않는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강력하다. 우리 들어가서 빨리 좋아요 누르고 우리도 접속해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안 누르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저는 항상 시작할 때 누르고 그렇죠? 홍보 딱 하고 옵니다. 예. 그래야 축구도 잘합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얘기 나온 김에 오늘 2부에 이제 최재형 목사님 모시고 김건희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디올백 받았을 때 김건희가 속으로 에이 째째하게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나중에 보니까 디올백은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당시에 아무리 봐도 김건희 씨가 이 디올백을 계속 내놓지 못한 이유가 그냥 본인이 이걸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그냥 누구 비서 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비서가 줘서 비서가 이거를 뭐 당근에 올렸거나 바꿨거나 이런 것 같다고 이명수 기자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뭐 굉장히 국가 옛날에. 기록물로 보존했다 뭐 이런 것은 완전히 사기네. 생사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디올백이 이 윤석열 정권을 흔들 만큼 엄청나게 파장이 컸잖아요. 뭐 외신에서도 나오고 외신에서도 엄청 비판이 나오고 그러면 차라리 이걸 내놓고 그냥 그 말처럼 그 당시에 해명처럼 이거 그냥 돌려주려고 선물 보관 창고에 넣어둔 거다. 나 이거 받을 생각 없었다라고 해면 되는데 죽어도 내놓진 않고 계속 기록물이니 보관 창고에 넣어놨니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못 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다. 김건희는 디올 정도는 이건 조그만 진짜 그 누구죠? 박장범 사장인가 파우치. KBS? 파우치. 그 조그만 파우치였던 거예요. 조그만 파우치. 김건희 씨 입장에서. 양이 안 찬 거죠. 그렇죠. 그러고 뭐 그 목걸이는 참 그 특검이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뭐 홍콩 가서 100만 원인가 주고 사왔다고 그런 거 언제 샀어? 뭐 2007년에서 10년. 10년인가 샀다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목걸이 회사에 이게 그 뒤에 나온 15년에, 예, 2015년. 모델이라는 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나온 거. 홍콩에서는 신품이 나오기도 전에 모조품부터 제작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아니 다르게 생각해야죠. 이거는 반클리프 아펠 측에서 고발 고소를 당해야 됩니다. 해야.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양쪽이 가능한 게 이게 그렇지, 무조건 반클리프가 당해야 되네. 반클리프가 그걸 그 홍콩에서 만든 걸 보고 만든 거잖아요. 베꼈네. 네, 베낀 거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그 홍콩에서 이 귀한 그 목걸이 만드는 장인의 예. 그 물품을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굉장히 큰 명품 회사가 보고 베낀 거니까. 아. 네. 저작권 침해로 오히려 저작권이죠. 홍콩의 예. 그 장인이 고발을 해야 된다. 네, 그 심지어 야. 그것도 모조품이 400만 원짜리, 아니네요. 400만 원짜리 모조품이 아닌 거죠. 그럼 그게 원작이면 모조품이 아니죠. 그렇죠. 반클리프가 짝퉁이네. 베낀 거네. 짝퉁이네. 게다가 이거는 뭐 몇백이면 산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산 건데 이거는 뭐 6천만 원 1억까지 하니까 이거 사기죠. 이건 완전히. 카피를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가 반클리프 여기서 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조심해서 말해요. 앞으로 그러면 라고. 보석 살 거면 반클리프 말고 홍콩을 가면 되겠네요. 네, 어디 사는지 그렇게 알고 훌륭한 싶네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예. 장인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 말을 핑계를 대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절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나는데. 김건희 씨가 착각하는 게 저희가 양평고소건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 경력 조작 그 이후에 이제 디올백 때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한 게 있어요. 김건희 씨한테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씨 거짓말을 한 번 하기는 쉽지만요. 계속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거짓말 하려면 7번 속여야 되고 그 7번을 영원히 다수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빨리 자백하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니겠어? 특검 가서 거짓말 해봤자죠 지금. 한 사람을 한 번 속일 수는 있어도 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죠. 지금 특검이 서희건설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는데 이 서희건설은 지난 주말에는 아예 또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성치훈 의장님. 예, 뭐 닫았다는 것 자체가 뭘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예. 거겠습니까? 본인들이 뭔가 당당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문을 닫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저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증거를 좀 확보했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그 통일교 압수수색 때도 봤습니다만 이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뇌물은 은밀하게 주고받는 건데 왜 흔적들을 남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뇌물을 준 사람들은 남겨요. 왜냐면 이게 뇌물을 줬는데도 그쪽에서 뇌물만 꿀꺽하고 반응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수증이든 모든 기록을 남겨놓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희건설도 그 목걸이를 구매를 했다, 뭔가 뇌물 용도였다라고 한다면 뭔가 분명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 들어간 거고,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의 이제 증거가 나왔고, 자, 이 모든 그림을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자, 서희건설에 지금 뭔가 지금 증거로 추정되는 뭔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 씨 말만 지금 종합을 해보면 2009년에서 10년경에 홍콩에 가서 모조품을 사왔고, 그걸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고, 그런 다음에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반클리프에서 비슷한 제품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영부인이 돼서 국제 행사를 갔는데 10몇 년 전에 산 모조품이 생각이 나서 나 그 모조품 좀 빌려줘. 근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고 하잖아요. 명품 차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조품이야, 괜찮아라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가 말하고 있는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좀 나온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서희건설, 글쎄요, 이게 아직 정확하게 이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아직 특검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라도 나왔을 것이다. 왜냐면 늘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영상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그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조사 받고 돌아오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네. 대기하고 있다가 누나 디올백 돌려줘. 근데 이명수 기자가 옛날부터 그 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올백 이제 그 창고에 있다 뭐 할 때 이거 그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사실 이명수 기자가
본인 사비로 사서 그걸 이제 최재형 목사한테 건네서 최재형 목사가 간 건데 아니 이거 사실 이거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자꾸 안 주냐 본인이 뇌물 아니라면 나한테 줘야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한 달 전인가 몇 달 전에도 저한테 이야기한 게 제가 분명히 그 김건희 씨 앞에 가면은 누나 디올백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허를 찌른 게 대부분의 기자분들이 그 특검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이명수 기자는 아예 그냥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가서 딱 가서 이제 촬영까지 한 거죠. 근데 뭐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아마 김건희 씨도 뜨끔했을 겁니다. 이명수 기자 보고. 그 이명수 기자 그 영상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네?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왔어요.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여사님! 건희 누나! 디올백 줘요, 디올백! 디올백 찾으러 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거 찾으러 왔는데 지금 디올백 주세요! 이명수 기자 참 대단해. 그 근데 지하 들어가기가 저 아파트 네. 지하 아무나 못 들어갈 텐데. 저희 아크로비스타가 특히 김건희 씨 살기도 하지만 워낙 고급 아파트라서 이렇게 주민들 말고는 특정인이 들어갈 수 거의 없거든요. 네. 이명수 기자가 얼마나 철저한 게 이미 지인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오.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 들어갈 수 있게. 주차 등록을 이놈이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취재를 할 수 있었죠. 네. 김건희가 저 얘기를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예, 예. 그 디올백 받으면은 임세현 소장님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네. 저랑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하다가 뭐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이것저것 신세진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디올백 찾으면 그러니까 줄게요 찾으면 줄게요 이랬거든요. 물론 반 장난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 이거 참 이명수 기자 대단해.